자, 춘추 전국시대를 우리 배우고 있죠? 춘추시대 300년, 전국시대 200년. 춘추시대 존왕양, 주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견융 같은 오랑캐를 몰아내자. 자, 그러다가 이제 전국시대 넘어오면서 주왕실의 권위 같은 것들이 인정을 안 하고 약한 자는 고기가 되고 강한 자는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시대로 접어들었죠. 네. 자, 그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두각을 드러낸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진나라였죠. 제일 그 중국 서쪽, 저기 황하 서쪽에 위치해가지고 오랑캐들이랑 어떻게 보면 막 섞여 살고 좀 중국 문명권에서 약간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던 그 진나라인데 그 진나라는 다른 나라랑 달리 이거에 성공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 개혁을 해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법을 바꾸는 거, 두 글자로 뭐라 그랬죠? 변, 변법이라고 했죠. 그죠? 이거 시험에 낼게요, 변법. 네. 자, 공을 세우면 뭐 평민이고 천민이고 할 것 없이 다 그 자귀를 주고 벼슬을 주고 집도 주고 돈도 줘요. 적의 목을 베어온다든가. 죄를 지으면은 귀족이든 왕족이든 벌을 받아요. 네. 자, 그래서 그 패자가 죄를 지었을 때 패자의 스승이었던 그 왕족의 코를 자르기도 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준 거예요. 빨리 와. 자, 그러다 보니까 진나라 군사들이 이제 전쟁터만 나가면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나가서 싸우고 이러는 바람에 진나라가 전쟁을 하면 할수록 계속 승리를 해요. 그래서 점점 그 전국시대 일곱 나라 중에서 제일 강한 나라로 우뚝 서게 되고 이제 다른 나라들을 점점 멸망 직전까지 몰아가게 돼요. 자, 진나라에서 장양왕이라는 왕이 등극을 해요. 이 장양왕은 요 전국 시대 때는 나라 대 나라 간의 인질 교환 이런 왕족들을 인질 교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나라라는 나라에 인질로 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왕이 되기 어려운 사람 왕자였는데 조나라에 있던 여불이란 상인이 이 그 장양왕한테 투자를 했죠. 자, 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면서 왕이 되기 어려웠던 왕자 그 영이인을 진나라 태자가 되게끔 돈을 들여가지고 진나라 왕실에 로비를 했단 말이에요. 뇌물 가져다 바치고. 자, 그렇게 해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영이인이 진나라의 장양왕으로 즉위를 해요. 자, 장양왕은 그 조나라 있을 때 여부리 집에 있던 예쁜 여자, 조나라 여자라는 뜻의 조희라는 여자를 이제 한눈에 보고 반했어요. 조이가 춤추는 걸 보고. 그래서 여부리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는데 그 조나라 여자 조희가 예쁘게 춤을 추니까 저 조희를 자기한테 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여부리가 조희라는 여자를 장양왕한테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양왕은 그 조희를 데리고 사랑을 나눠요. 자, 그리고 나서 조희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훗날에 누가 되죠? 진나라 진시황제가 되죠. 그런데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도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조희가 장양왕에게 바쳐질 때 이미 조희는 여부리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장양왕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장양왕의 아이예요, 여부리의 아이예요? 네, 여부리의 아이죠. 그래서 사기에도 그 이제 진시황제의 성을 진나라 왕족의 성인 영씨가 아니라 여씨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런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채, 예, 이제 조나라에 또 볼모로 가 있던 이제 그 영정 그 진시황제 어렸을 때 이름이에요. 영정이 장양왕이 3년 만에 죽으면서 진나라로 돌아와가지고 왕이 돼요. 몇 살에 왕이 되냐면 13살에 왕이 돼요. 아직은 황제가 아니라 진나라 왕이었어요. 진왕
영정. 13살은 성인이 아니죠. 지금 너희 나이 때 6학년. 그죠? 그래서 대신에 그 13살짜리 왕 대신에 왕의 엄마를 태후라고 하죠? 그 영정을 낳았던 여자, 그 조나라 여자 조희라 그랬죠? 예. 그 태후가, 아이고, 대신 진나라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조나라 여자라고 해서 조희라고 한다 그랬죠? 이렇게 엄마가 어린 아들 대신해서 정치하는 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예,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두 글자로는 섭정이라고 하죠, 섭정. 어린 아들 대신에 정치를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조나라 여자 조희, 이 태후는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얼굴 꾸미고 예쁜 거, 그리고 남자만 관심이 있었던 좀 성욕이 강했던 여자예요. 근데 태후라고 하는 거는, 어, 죽은 전 왕의 부인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이 장양왕이라는 왕의 그, 장양왕이 일찍 죽으면서 20대 어린 나이에 태후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 봐봐. 그러면은 이 태후는 재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후는? 어? 태후는 재혼하면 중국에선 절대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근데 뭐 어차피 그렇게 높은 신분인지 그냥 이거랑 다른 거잖아요. 예, 없는데도 그게 왕실의 법도예요. 죽은 왕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되죠. 그래서 그 태후는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재혼을 하면. 왕실의 그 왕이랑 관계를 가졌던 모든 여자들이 다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어. 자, 그래서 태후는 이제 원래 그 왕의 부인일 때는 왕수였다가 그 왕이 죽으면은 태후로 올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 대신에 죽은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돼서 평생 재혼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여자 혈기왕성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어요. 남자가 너무 그리웠겠죠? 성욕도 강한 사람이라서. 자, 그런데 이 장양왕을 왕으로 올리고 그리고 장양왕의 지금 아들인지 아니면 여부리의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왕 영정을 왕으로 올리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조나라 상인이 누구였죠? 여부리였죠. 어차피 정치에 관심도 없고 원하는 건 남자친구인데 옛 남자친구 여부리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희는 그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이나 진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다 여부리에게 몰아줘요. 그리고 자기 아들 영정, 진왕 영정한테 여부리를 작은 아빠라고 부르게 해요. 중부라고 부르게 한다. 어쩌면 친아빠일지도 모르는데. 예. 자, 그래서 여부리는 이 왕한테 아버지 소리를 듣고 왕의 엄마인 태후 조희한테는 굉장히 많은 권력을 또 이렇게 넘겨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진나라에서 권력을 주물럭주물럭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 진나라에 있는 여러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중국에 있는 책들을 다 종합해서 백과사전을 만들어요. 자, 여부리가 만든 그 백과사전을 여시 춘추라고 불러요. 공자의 춘추라는 역사책이 있다면 여부리가 여러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종합 백과사전 여시 춘추. 자, 그래서 여부리가 이 여시 춘추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가지고 여기다가 한 글자만 더 보탤 수 있다면 내가 천금을 주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런 말이 유래를 하죠. 일화 천금. 한 글자 보태가지고 천냥을 얻는 거예요. 예.
그거 마치 복권 긁어가지고 1등 당첨된 거예요. 대박이죠? 그런 대박을 표현하는 고사성어가 여기서 또 유래를 하게 된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태후가 여부리에게 권력만 준 게 아니라 그 여부리한테 자기 남자친구로서 좀 역할을 해달라고 이제 은밀하게 요청을 하죠. 여부리는 이거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네. 일단은 권력이랑 가까워져야 되니까 이제 궁에만 들어가면 이 태후가 자꾸 여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 그 조나라에서 같이 꽁냥꽁냥 하던 것처럼 예, 얼레리 꼴레리 한 거죠. 자, 근데 이거 사람들이 알면 돼야 안 돼요.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일 나죠. 이거 손가락질 받을 일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부리가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다 숙청하기는 어렵죠. 사람들은 이제 쉬쉬하고 손가락질을 할 테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여부리가 너무 성욕이 강한 이 조희를 어떻게든 떨어뜨려 놓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당시 진나라에 노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예. 자, 이 노예는 다른 능력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뛰어난 능력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어떤 능력이었을 것 같아요? 어? 외모. 또 외모에 대한 기록은 딱히 뭐 나와 있진 않아요. 그 정력이 좀 셌어요.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수다란 수레 있죠, 수레. 어. 수레가 크면 수레 바퀴도 어떨까요? 크겠죠. 보통 이 진나라 때는 수레바퀴를 오동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수레가 크면 수레바퀴도 엄청 크고 오동나무로 만든 수레바퀴 무게도 어땠을까요? 엄청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동나무로 만든 수레바퀴를 그 남자의 상징에다가 끼우고 이렇게 돌릴 수 있었다 그래요. 선체로 이렇게 플러프를.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만큼 크고 좀 단단했다 그래요. 그게 사기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네. 초등학생 듣기엔 좀 그런 얘기긴 한데 그래서 선생님이 좀 순화를 했어요. 아무튼 그래도 아무튼 좀 굉장히 정력가였다 그래요. 이렇게 정력이 세니까 성욕이 강한 이 여자한테 붙이면 딱 맞겠다 싶어가지고 여부리가 노예를 잡아와요. 자, 노예가 별 죄도 안 저질렀는데 이런저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노예를 자, 너는 안 되겠다. 벌을 받아야겠다. 동형에 처해. 동형이 뭐예요? 자르는 거죠. 그죠? 남자 성기를 자르는 형벌이란 말이에요. 성기를 자른 다음에 궁에서 일하는 그 성기 없는 남자들 뭐예요? 넷이 환관들이죠. 노예를 이제 환관으로 만들어버려요. 자, 근데 노예의 유일한 어떤 그 자부심이자 능력이 그건데 이거를 여부리가 진짜 잘랐을까요? 자르질 않아요. 자르질 않고 자르는 것처럼 잘 꾸민 다음에 자, 자르지 않은 노예를 그냥 황관 옷만 입혀가지고 궁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는 누구를 옆에서 모시게 해요? 이 태후를 모시게 하는. 자, 이 정력 좋은 남자랑 성욕 강한 여자가 만나니까 어땠을까요? 매일 밤이 뜨거웠겠죠? 자, 그래서 이 태후와 노예가 불꽃 같은 사랑을 해요. 네. 자, 그러다가 덜컥 태후가 임신을 해요. 자, 태후는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재혼하면. 그럼 당연히 임신도 하면 안 되죠. 근데 임신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임신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걸 감추려고 했는데 배가 점점 어떻게 돼, 임신하면. 배가 불러오죠. 자, 그래서 이거를 막 싸매기도 하고 사람들 모르게끔 이제 막 이렇게 다 쉬쉬했는데 세상에 비밀이란 게 있어요? 없죠. 그리고 태후 주변에서 태후를 모시는 궁녀들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바로 알죠. 여자들 눈치가 빠르잖아요.
자, 그래서 태후가 이 몰래 진나라 수도가 요 무렵에는 함양이었는데 진나라 옛 수도가 어디라 그랬죠? 옹이라고 했죠? 옹성으로 가가지고 몰래 아이를 낳아. 자, 첫 아이는 딸이었어요. 자, 근데 노예를 예뻐하다 보니까 노예한테 또 벼슬도 주고 막 이거저거 하면서 노예랑 같이 지내다가 또 아이가 생겨요. 또 옹으로 가가지고 몸조리 한답시고 옹으로 가가지고 또 아이를 낳아요. 이번에는 아들을 낳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금지된 사랑 끝에 이 태후가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은 거예요. 진시 황제가 요 무렵에 이제 22살로 성장을 해요. 자, 조희는 태후는 노예를 아주 예뻐했기 때문에 노예를 제후의 반열에 올려요. 장신후. 후는 뭐예요, 후? 공후백자남의 후죠. 자, 아무 능력도 없이 그냥 이것만 큰 남자를 뭘로 만든 거예요? 제후로 만든 거예요. 제후는 오늘날로 치면은 저 현대나 삼성 같은 기업의 총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땅이고 나라, 왕 이런 게 있었지만 요즘에 그런 게 없잖아요. 대신에 요즘에는 돈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들이 기업 사장, 회장들 아니에요. 그걸 만든 거예요, 노예를. 자, 근데 이 노예가 권력을 점점 가지다 보니까 이제 넘어서는 안 될 것까지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지금 자기가 태후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죠. 이 진왕 영정을 끌어내리고 자기랑 노예 사이, 조이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진나라 왕으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영정이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수상한 엄마를 계속해서 이제 수색한 결과 엄마가 그 노예랑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까지 낳았다는 걸 다 알아챘어요. 자, 노예가 반란을 일으켜서 영정을 치는데 영정이 미리 대비를 하고 있다가 이 노예를 공격해서 재건. 여부리는 직접적인 책임은 없었지만 결국은 노예를 조이한테 소개시켜줬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은 여부리가 제공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영정은 여부리는 유배를 보냈다가 유배지에서 자살하게 만든. 그리고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를 죽일 수는 없죠. 네. 자, 엄마는 궁에다가 가둬놔요. 그리고 나서 평생을 밖으로 못 나오게 해요. 그쵸? 근데 이제 궁에 살긴 하는데 그 외부 활동도 거의 못 하게끔 거의 가두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외출 금지를 이제 역사에서 나올 거예요. 유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유폐. 자, 그리고 마침내 그 온갖 더럽고 추잡한 꼴을 다 보고 진왕 영정이 22살에 실권을 장악하게 돼요. 자, 진왕 영정은 이제 뛰어난 오른팔 같은 신하가 있었는데 영정의 오른팔 신하는 이사라는 사람이었어요. 성이 이씨 이름이 사예요. 이사. 이사에 대한 일화가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 너희 혹시 공자 들어봤어요? 맹자 들어봤어요? 네. 자, 또 유학자 중에서 순자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네, 순자는 제나라 사람이고 그 제나라에서 유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인데 공자, 맹자 유학 사상의 기본은 사람은 착하다는 거예요. 사람 본성은 선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선설이에요. 네. 만약에 저 난간 위에서 어린 아이가 자, 좀 위험하게 이렇게 막 그 난간 위를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치, 당장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이가 떨어지지 않게끔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죠? 이렇게 사람 마음속에는 그 잘못된 행동이나 올바르지 못한 행동,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이렇게 착하게 남을 이제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공자, 맹자는 사람 본성을 기본적으로 착하다고 봤어요. 이거를 선설. 자, 근데 순자는 조금 다른 얘기를 했어요. 같은 유학자이면서도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고 봤어요. 네, 사람은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악해요. 자, 그리고 그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성악설이라고 불러요. 왜? 그 이제 고자라는 사람.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고, 그러면 사람의 그 이기적이고 뭐랄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 악한 마음을 예로서 다스려야 된다고 봤던 사람이 순자란 말이에요. 자, 제 나라에서 순자가 제자들을 많이 키웠는데 순자 밑에서 컸던 여러 제자들 중에서 네임드가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은 한나라의 한비자. 한비자는 사기의 기록에 의하면은 엄청 똑똑했다 그래요. 그래서 책도 많이 쓰고 했는데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를 못했다? 네? 말을 잘 못했어요. 사기 기록에 의하면은 눌변이었다 그래요. 잠시만요. 너희 어눌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예. 말만 하면은 어버 이렇게 말더듬이었던 거예요. 대신에 뭘 잘 썼어요? 글을 잘 써요. 한비자가 남긴 책이 한비자예요. 자기 이름 따가지고. 자, 이사와 한비자는 순자 밑에서 이제 서로 1, 2등을 다투면서 아주 똑똑한 제자로서 이름이 유명해졌어요. 자, 근데 그 둘은 공자, 맹자, 순자처럼 사람의 본성을 뭐 예로서 다스린다거나 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법으로서 어, 이 법을 만들어서 이 법으로 사람을 다스려야 된다고 봤던 사람들. 이런 이사와 한비자의 사상을 법가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법가. 그리고 이사, 한비자 이전에 진나라에는 이사의 선배격인 사람이 있죠. 변법의 대가 누가 있었어요? 상, 상항이 있었죠, 상항. 예. 이렇게 법으로서 잘한 게 있으면 상을 주고 법을 어기게 되면 벌을 주는 거. 예. 자, 이런 사상을 법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진왕 영정의 오른팔격이었던 사람은 이사예요, 이사. 이사는 제나라 순자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인재를 뽑는다는 얘기를 듣고 진나라로 와서 진시황제 눈에 들어서 진시황의 인재가 돼요. 자, 이사가 이제 진나라로 가기 전에 어, 가난하고 좀 아직 배고프던 시절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뭐랄까 쥐 알죠? 쥐? 찍찍 쥐? 예. 자, 이 쥐들이 사람 대소변 보는 거 변소라고 하죠. 화장실. 그 화장실에 사는 쥐들은 사람들이 이 대소변 이런 것들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찍찍거리면서. 그러니까 막 금방 죽고 진짜 어떻게 막 그렇게 되겠죠? 지저분한 걸 먹으니까. 자, 그런데 얘네들은 아무튼 사람 그 발소리만 나도 도망가요. 사람들이 또 자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지저분한 곳에 살면서. 자, 근데 저 부잣집에 있는 큰 식량 창고에 사는 쥐들이 또 있겠죠? 거기 이제 사람 쌀을 갉아먹는. 그 쥐들은 워낙 식량 창고가 크고 사람도 잘 안 오는데 쌀만 이렇게 푸지게도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어, 오래 살기도 살고, 어, 그리고 사람이 어쩌다가 와도 사람을 피하지를 않아요. 네. 이사는 자기 주변의 친구들한테 나는 저 화장실 똥통에 있는 쥐처럼 살지 않고 저 큰 곳간에 있는 저렇게 잘 사는 집이나 왕족 근처에 가가지고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쥐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 어. 일단은 먹을 게 풍족하기도 하고 곳간이 넓어가지고 사람이 자주 왔다 갔다 하질 않고 와도 워낙 식량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 쥐를 이렇게 물리치질 않으니까 사람을 별로 무서워하질 않는 거예요. 큰 곳간에 있는 쥐들은. 그러니까 자기는 변소의 쥐가 아니라 어디의 쥐처럼 살고 싶다? 곳간에 있는 쥐처럼 살고 싶다고 얘기했던 게 이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사는 그냥 전형적인 학자가 아닌 거죠.
이런 사람들 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위로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출세지향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사 자기 소원이나 바램대로 진시황제, 진왕 영정의 눈에 드는 얘기들이나 진왕 영정이 좋아할 만한 얘기들을 옆에서 잘해가지고 처음에 객경이라는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진나라 최고 관직이었던 승상까지 올라간 사람이 누구다? 이사라는 사람이. 자, 그런데 이제 진나라가 이제 진왕 영정이 이제 22살에 실권을 장악하고 자기 엄마 가둬놓고 여부리 죽이고 실권을 장악한 다음에 이사의 꽤나 지략을 받아들여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데 제일 약했던 나라가 한나라였어요. 진나라 옆에. 그 한나라를 이제 쳐들어 가려는데 한나라의 그 말더듬이면서 뛰어난 학자 누가 있었죠? 한비자가 있었죠. 이 한비자는 한나라의 왕족이기 때문에 성이 한씨예요. 자, 이 한비자가 진나라가 한나라 쳐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자기가 홀몸으로 진나라를 와요. 그 다음에 진왕 영정을 만나가지고 자, 이런 진왕 영정의 마음을 돌려놓으려 그래. 자, 그런데 말을 잘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말을 잘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여차저차해서 진왕 영정을 만나지도 못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감옥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찾아왔을까? 순자 밑에서 같이 배웠던 이사가 한비자를 찾아온 거예요. 이사는 한비자의 능력을 알아야 몰라요. 알죠? 항상 자기는 2등이었고 1등이 누구였을까요? 한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는 기회주의자 출세지향적인 인물이죠. 한비자가 진시황제를 진왕 영정을 만나가지고 자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진왕이 알게 되면 자기보다 누굴 예뻐할 것 같아요? 한비자를 예뻐하겠죠. 그래서 이사가 옛 동료였던 한비자를 찾아갔는데 감옥 열쇠를 들고 찾아간 게 아니라 뭘 들고 찾아갔을까요? 독약을 들고 찾아가요. 자, 그렇게 해서 감옥 안에서 한비자가 이사가 준 독약을 먹고 목숨을 잃어요. 사람은 죽어도 뭐는 남아요? 책은 남죠? 이 책을 진왕이 보고서 감탄을 했다 그래요. 몇 날 며칠 밤을 새가면서 읽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비자를 데리고 오라고 왔더니 한비자는 이미 네, 죽은 상황이에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되는데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자, 진왕 영정은 이사의 계책에다가 한비자라는 그 뛰어난 책을 읽고 나서 통치의 방법에 대해서 터득을 해서 주변 국가들을 차차 하나하나씩 멸망시키기 시작을 해요. 먼저 제일 힘이 약했던 한나라. 자, 이어서 자기를 예전에 인질로 잡았었고 자기한테 여러 가지 모욕을 줬던 조나라. 자, 이어서 위나라. 위나라 수도 대량을 그 주변에 있는 강물을 끌어들인 다음에 이 대량을 완전 홍수 그 물이 덮치게끔 만들어 가지고 대량의 그 사람들이 못 살게끔 해서 성 밖으로 다 나오게 만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대량을 함락시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연나라를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아가요. 자, 진나라가 골치 아팠던 나라, 이 초나라였어요. 초나라는 저 양쯔강, 저 강남에 있으면서 이 강이 많고 이러니까 쳐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 그리고 초나라가 군사도 많고 물자도 풍부해서 진나라 입장에서 엄청 까다로운 나라였는데 이 초나라를 왕전이란 장군을 파견해가지고 60만 명의 병사를 동원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때 이 왕전은 진나라의 유명한 명장이에요. 이 왕전의 공격에 대해서 끝까지 초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초나라의 마지막 명장이 항연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항연.
그렇죠. 예리한데요. 네. 항현이 이런 말을 남겨요. 호수 3호, 망진 필초. 초나라에 3호, 세 집만 남아도 망진,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는 반드시 어느 나라다? 초나라다. 그죠? 자, 그만큼 초나라가 진나라에 대한 가진 원한이 어땠다? 컸어요. 예. 황윤의 무슨 글자가 한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서 항현이 결국은 왕전의 공격을 받아서 목숨을 잃어요. 항현의 자식과 손자들은 진나라에게 이제 머리를 숙이지 않으려고 곳곳에 숨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항현에 여러 자식들이 있었는데 항량이란 자식이 있었고요. 항량의 형, 항량의 형의 아들, 그러니까 항량한테 조카죠. 그 조카였던 인물이 항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어렸을 때 이름은 적이었는데 20살이 되면은 성인 되면서 이름을 새로 짓죠. 그쵸. 자죠. 그 이름이 우였어요, 우. 항우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항우는 멸망한 초나라의 귀족 집안 출신이다. 자, 이렇게 해서 진왕 영정은 초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빈사 상태에 있던 연나라도 완전히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나라한테는 항복을 받아내요. 자, 이렇게 해서 전국 시대를 통일한다. 자, 그런데 이제 전국을 통일해 놓고 보니까 왕이라는 표현으로는 자기를 표현하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전설상의 8임금, 함, 황, 5임금, 오, 나를 황제로 불러라. 해가지고 이때부터 뭐라고 부르게 된다? 중국의 최고 지배자를 황제라고 부르게 되고, 황제를 시작했다고 해서 무슨 황제? 시황제. 진나라의 시황제라는 뜻이죠. 네, 진시황제. 진시황제는 시험에 낼게요. 근데 유럽에도 확대가 있었는데 좀 그때는 진시황제가 그 확대랑 확대가 붙었다고 해서 네. 거기까지 문제가 전해진 거예요. 그쵸. 이게 외국 표현을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갖다가 그냥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서양의 엠퍼러랑 동양의 황제는 같진 않아요. 네. 로마에서 황제가 처음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로마 황제랑 중국의 황제는 우리 한글로는 쓰이는 게 같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좀 달라요. 뭐 중국의 황제가 훨씬 더 권한이 강하죠. 로마 황제는 원로원이라는 그 귀족 그 집단의 눈치를 봐야 되는 황제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개인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불해서 군인들의 충성을 끌어내야 되는 황제가 로마 황제예요. 근데 로마 황제가 나중에 군인들의 충성을 끌어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군인들이 로마 황제를 죽여버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황제를 바꾸기도 했다. 군인 중에서 황제가 나오기도 하고.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그렇죠. 옥타비안스는 굉장히 그걸 잘했던 사람이죠. 자, 이제 제자백 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시험 범위 여기까지니까 잘 봐주세요. 자, 제자 하면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제자백과. 여기서 자라고 하는 거는 왜 뭐 유명한 학자들 뒤에 그 높여주는 표현으로 자를 붙여요. 공부라는 사람을 공자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맹가라는 사람을 맹자라고 높여 불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는 여럿을 뜻해요. 여럿. 여럿. 그러니까 여러 학자를 뜻하겠죠? 여기 100은 100 백자인데 이 100 숫자 100이 아니라 이것도 여럿을 뜻해요. 여러 학자들이 있고 그 학자들이 저마다 주장했던 얘기들이 있겠죠. 네. 그 주장했던 학문들을 이제 그리고 그 학자들과 그 학자를 따르는 여러 제자들을 가리켜서 학파라고 불렀는데 그 학파를 뜻하는 게
이제 가라는 한자예요. 여러 학자와 그 여러 학자들이 주장했던 여러 학파들. 자, 이거를 제자백가라고 부릅니다. 이 제자백가에서 유명한 사상, 유명한 학파 4개가 있어요. 먼저 유가가 있어요. 유가. 자, 유가의 창시자는 우리 익히 유명히 알고 있는 노나라의 정치가이자 역사가 누구죠? 공자가 있죠. 공자. 자, 그리고 이제 공자랑 시대적으로는 한 200년 이상 차이가 있지만 공자의 뒤를 계승했다는 맹자가 있죠. 맹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제나라에서 제자를 기르면서 공자, 맹자랑은 조금 다른 얘기로 유가 학파의 어떤 논리를 전개했던 누구? 순자가 있습니다. 네. 자, 공자가 여러 제자들과 공자가 77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중국을 막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그 나눈 얘기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논어예요. 네. 제자들이 질문하면 공자가 여기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논어. 자, 맹자가 위나라의 해왕, 이런 왕들을 만나가지고 나눈 대화들을 기록해 놓은 맹자의 그 기록집이 맹자예요. 이제 한번 똑같아요. 논어, 맹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예전 책들인데 주나라 때 지금 너희 저 아이돌 노래들이나 대중 가요들 얘기 이제 유행하잖아요. 가사 뜻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본 적 있어요? 거의 없나요? 네. 네. 근데 가만히 이제 가사 이렇게 놓고 보면은 가사들이 아무튼 뭐 아무 의미가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가사들이 어떤 뜻이에요? 남녀끼리 사랑하는 얘기들이죠, 보통. 예. 자, 아주 먼 옛날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때도 그 연인끼리의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일상적인 얘기들을 이제 써놓고 이거를 이제 당시에는 이제 음악이 있긴 있었지만 그 아무튼 시로 이걸 써가지고 이걸 읊었다 그래요. 이 책을 시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시나 이런 어떤 가사가 아니라 산문, 긴 이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여러 문장들을 모아놓은 책을 서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 저 상나라 주왕이 나쁜 짓 하는 거 보고 한숨 쉬었다가 유리에 갇혔던 서백창 기억나요? 주나라 문왕으로 추대되죠, 나중에. 추존되죠. 그 문왕이 그 유리에 갇혔을 때 그 뭐 태극이라든지 그리고 건곤감리해가지고 지금 우리 태극기에 이렇게 문양 있죠. 자, 이런 팔괘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지금 사주팔자 보는 그런 기본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 기본을 만들어 놔서 그 점치는 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역경이란 책이에요. 이 책은 주역이라고도 불려요. 뭐라고 불린다고요? 주역. 나중에 점집 가거나 가면 다 이 책들 보고 이제 보통 점을 쳐주시죠. 자, 그리고 노나라 역사가였던 공자가 썼던 역사책이 춘, 추, 주나라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조상님에게 제사 지내고 뭐 결혼할 때 서로 신랑 신부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누구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는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예법에 관한 기록을 예기라고 불러요. 자, 이 책들은 서양에 성경이 있다면 동양에는 이 책들이 있어요. 자, 이런 아주 오래된 이런 책들을 오경이라고 불러요. 중국에서 전통을 자랑하는 유가의 5책을 뭐라고 한다고요? 오경이라고. 그 중에서 시경, 서경, 역경, 이거를 삼경이라고 불러요. 시경, 서경, 역경을 뭐라고 한다고요? 삼경. 춘추랑 얘기를 포함하면 몇 경? 오경.
자, 지금 얘기를 할게요. 얘기라는 책이 예법에 관한 기록인데 이게 엄청 양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해 놓은 책이 있는데 이게 100권이에요. 이 두꺼운 책이. 엄청 많죠? 이거를 다 보기가 어렵겠죠, 일반인들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들만 몇 편 따가지고 모아놓은 책들이 얘기의 대학편, 얘기의 중용편이에요. 자,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요 책들을 자서라고 불러요. 자, 너희가 만약에 조선시대 태어났거나 고려시대 태어났으면은, 그리고 양반집 자식으로 태어났으면은, 과거 시험 급제해야 되겠죠? 자, 지금 수능 시험 볼 때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하듯이 조선시대 선비들은 과거 시험 수험 과목이 이거였어요. 사서, 오경. 자, 이거를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한자 배우기 시작한 나이부터. 어. 자, 요거 시험에 낼게요. 사서, 오경 쓰는 거 알아두세요. 사서, 오경.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얘기. 그런데 근데 얘기는 100번 넘는다고 해도 그걸 잘 안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얘기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춘추랑 얘기는 이제 보통은 수험 과목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서 삼경이라고 하죠. 시경, 서경, 주역 정도는 거의 달달 외워야 돼. 얘기도 많이 알면 알수록 유리했다. 자, 공자는 사람은 이제 착하다고 봤어요. 사람 마음속에는 그 네 가지 착한 어떤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덕이라고 불렀어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착한 덕, 네 가지, 사덕. 이 사덕이 뭐예요? 인, 의, 예치. 인, 어질 인자예요. 착한 마음. 의는 뭐예요? 오를 의자예요. 그쵸? 예는 뭐죠? 예절할 때 예. 자, 지는 뭐예요? 지식할 때 지죠. 알고 있는 거? 맹자는 공자가 얘기한 사람이 착하다는 거를 증명한 사람이에요. 자, 사람 마음속에 사덕이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단서를 제시한 사람이 맹자예요. 자, 이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어려움에 처했거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측은지심, 인의 증거예요. 인의 단서예요. 자, 그리고 부정이, 잘못된 거나 악이나 옳지 못한 행동을 미워하는 마음, 악을 미워하는 마음, 옳은 걸 좋아하는, 의를 좋아하는 마음이 수호지심이에요. 사양지심. 사람이 맛있는 거 있으면은, 자, 어때요? 혼자서 다 먹고 싶죠?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누고 양보하잖아요. 그리고 음식 먹을 때도 먼저 막 숟가락 들지 않고 어른들 먼저 드시고 나서 먹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본능을 억누르고 예로서 다스리는 것, 사양하는 마음, 이게 예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게 악한지 구별하고 이제 판단하는 마음을 시비를 가린다고 하죠. 자, 지혜 단서예요. 시비지심이. 자, 요런 것들 맹자가 제시한 얘기들이에요. 자, 그리고 육아에서 가장 강조했던 거는 제 1순위 개념이 뭘까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효는 2등이에요. 1등. 충이에요, 충. 충은 누구랑 누구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인파시나 그치. 군주와 신하 간의 관계죠? 네. 자, 신하는 한 번 신하가 됐으면 군주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군주를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지. 그게 충이에요. 군주가 멍청한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신하한테 죽으라고 해도 신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군주한테 맹목적으로 충성을 해야 돼요. 네. 이게 충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효라고 하죠. 충과 효가 부딪힐 때는 뭐가 먼저 우선해야 된다? 충이 먼저예요. 그 다음이 효예요, 효.
자, 사람이 잘못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벌을 주거나 할 게 아니라 타일러서 알게 하는 거예요. 덕으로서 교화하는. 교화하는 거는 가르쳐서 올바른 쪽으로 이끈다 이런 뜻이죠? 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울 때 이렇게 뭐 덕이나 예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안아야 된다는 게 육아다. 자, 그다음 도가. 도가는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한 이유는 자꾸 사람이 법을 만들고 다스리고 이렇게 저렇게 일부러 막 꾸며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면 세상은 알아서 잘 돌아가요. 노자, 장자. 자, 이런 학자들이 대표적이에요. 자, 그대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둬라. 무위, 자연. 소국 과민은 작은 나라의 적은 백성. 노자 장자는 점점 나라가 커져가지고 막 군사도 많아지고 막 관리도 많이 보내고 막 이렇게 억지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거 자체를 다 비난했어요. 나라 사이즈는 개가 월 하고 짖었을 때 개 짖는 소리가 들릴 정도, 그 정도의 영토면은 나라 크기로 충분하다고 봤어요. 그 나라는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죠. 그리고 그 작은 나라의 백성들도 적은 백성들, 그 정도가 제일 나라 사이즈로 적합하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 욕심을 내지 않고 자연 그대로 냅둔다면 남의 것을 굳이 탐할 이유도 없죠.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를 혼란한 걸 해결해야 된다고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법과.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한데 사람들은 악해요. 이 악한 사람들을 뭐 덕으로서 교화한다거나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거 이거 다 말도 안 돼요. 자, 벌로서 페널티를 주고 잘하면 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과. 대표적인 인물이 진나라에서 변법을 주도했던 사람 누구예요? 상왕. 그리고 말더듬이 한비자. 한 명 더 추가하면 이사.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법과의 핵심이에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거예요. 신상, 필벌. 요 도가의 기본 사상, 무위자연이랑 신상필벌은 외우세요. 알아두세요. 자, 묵가 보세요. 묵가. 묵가는 대표적인 학자였던 묵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묵가라고 불린 거예요. 원래 이름은 묵적이었는데 묵자라고 이제 높여 불러주는 거죠. 자, 묵가는 겸해를 강조했어요. 요거 낼 거예요. 겸해, 신상필벌, 무위자연 시험에 낼게요. 중요도 알아두세요. 자, 겸애는 차별 없는 사랑이에요. 선생님 봐봐. 유교에서는 남의 부모보다 누구 부모부터 먼저 챙기라 그래요. 자기 부모부터 챙기라 그러죠. 남의 자식 말고 누구 자식부터? 자기 자식 챙기라는, 자기네 가족부터 먼저 챙기라는 거예요. 이게 육아예요. 근데 묵가에서는 내 부모 모시듯이 남의 부모도 챙기라 그래요. 그래서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했던 게 묵가고, 그 묵가 사상의 기본적인 핵심이 무슨 애다? 겸애다. 자, 춘추전국 시대 때는 사농공상이라는 신분의 개념이 생기는데, 여기서 사는 우리 기억나죠? 제일 높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죠? 왕, 그 다음에 제후, 그 다음에 경이나 대부였죠. 그 다음 대부가 임명하는 사가 있죠. 자, 제후나 경대부들은 땅을 받죠. 근데 사는 땅을 받아요, 안 받아요? 땅을 못 받아요. 땅 못 받는 대신에 이 대부나 제후나 왕 근처에서 이제 필요한 조언들을 해주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학자, 지식인들. 자, 근데 이 사람들 고정적으로 돈 나오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뭐 먹고 살아요, 이 사람들? 이 대부나 제후나 왕들 찾아다니면서 핑미 나를 좀 써주세요, 써주세요 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걸 뭐라고 할까요? 유세라고 불러요. 지금도 선거철 되면은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뽑아달라고 막 선거운동하죠.
그걸 유세라고 하죠. 자, 이 사들이 나를 좀 써주세요 하고 제후나 대부를 찾아다니는 걸 뭐라고요? 유세라고. 그러다가 그 제후나 대부의 눈에 들게 되면 일단은 먹고 사는 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거를 제후나 대부들이 돈이 많으니까 땅도 많고 해결해 주는데 얘네를 자기 집에 살게 해요. 그럼 사는 그때부터 제후나 대부 집에서 그 살면서 밥 얻어먹고 잠도 자고 옷도 해주면 옷도 입고 대신에 그 제후나 대부를 위해서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주고 했는 거예요. 자, 이들을 그래서 밥을 먹는 손님이라고 해서 뭐라고도 불렀다? 식객이라고도 불렀다. 농은 뭘까요? 농민. 공은 뭘까요? 자, 공이라고 하는 건 장인을 뜻하죠.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장인들을 뜻하죠. 상은 뭘까요? 여부리 같은 사람들. 자, 주나라와 춘추전국 시대. 아직 견융의 침략이 있기 전 주나라 때는 봉건제를 실시를 하죠. 왕, 제후, 대부, 사. 자, 땅 나눠주고 나라 세우게 하고 춘추전국 시대 때는 그렇게 땅 나눠주다 보면은 잘못하면 걔 땅 나눠준 사람한테 자기가 뺏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점령한 다음에 거기다가 군이나 현 같은 지금의 광역시 같은 것들을 설치해 놓고 자기 왕 임금의 말을 잘 듣는 관리들을 보내요. 군현제가 등장한. 자, 주나라 때는 자, 공후 백자남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제후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제 관리들한테도 공무원들 등급 있잖아요. 등급 나눠가지고 이제 군주 말 듣는 관리들을 파견하는데 춘추시대 때는 뭐를 파견한다? 관료들을 파견한다. 관리라고도 해도 되죠. 주나라 때까지만 해도 석기나 청동기를 썼다면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는 철제 농 철기를 사용하게 된다. 철제 농기구나 철제 무기를 사용하게 되고 이제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목경 이런 것들이 보급되기 시작해. 본현제, 봉건제 비교해 놓은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제자백과 알아두세요. 요거 다 기억해 두세요. 자, 명도전은 돈인데 여기 요게 밝을 명자예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춘추전국 시대 때 칼을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칼도자예요. 밝을 명자가 새겨져 있는 칼 모양의 돈. 이게 춘추전국 시대 때 돈 무슨 돈이에요? 명도전. 가치는 뭐 지금 이게 제가 이쪽 전문은 아니라 가지고 확실하게는 모르겠네요. 명도전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도 발견이 돼요. 네. 자, 그렇지. 자, 중국과 그만큼 한반도에 있던 한국 국가들이 뭘 했다? 교류를 했다는 거.